히터 평균 수명 과연 몇 년일까요? 누구는 5년 쓴다고 누구는 딱 1년 쓴다고 합니다. 같은 모델인데 또 같은 회사인데 도대체 왜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히터를 교체하지 않고도 수명을 한 2배 정도 늘 수 있는 실제 현장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히터의 수명을 줄이는 진짜 원인 혹은 히터 수명을 2배까지도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관리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럼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보통 히터 수명은 3가지 요소가 좌우한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필요, 두 번째는 절연저항, 세 번째는 내전압 내구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필요. 이거는 히터 안에는 전기를 열로 바꾸는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일이 뜨거워질 땐 팽창하고 식으면 다시 줄어듭니다. 이걸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반복하니까 금속이 피곤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 찜질방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몸살 나겠죠. 히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온도 차이를 견디다가 결국에는 뚝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절연 저항입니다. 이거는 히터가 얼마나 전기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버티느냐를 말합니다. 하지만 분진, 습기, 오일 등 이런 요소들이 절연층에 스며들면 저항값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류가 계속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차단기도 뚝 하고 떨어지겠죠. 마지막은 내전압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들어올 때 얼마나 이것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히터 외에도 다른 요소로 인하여 전류가 순간적으로 전격 전압보다 높게 부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히터 내부 절연층이 찢겨지고 그 틈으로 열이 새어나가면서 안쪽으로 서서히 타 들어갑니다. 자, 여태 지금 제가 얘기하는 3가지 사항을 봤을 때 히터는 갑자기 죽는 장치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늙어가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뚝 끊어져 죽는 겁니다. 대성 테크노 히터의 실제 내구성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히터 수명은 온도와 습도에 치명적으로 반응합니다. 전격 온도보다 20% 더 높게 사용을 한다면 수명은 40%로 단축됩니다. 습도 80% 이상 환경에서 운전하게 된다면 절연저항 수명은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차단기에서 온오프를 계속 반복한다면 코일 응력이 누적되고 단선 확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히터는 뜨거운 온도보다는 불안정한 온도에서 더 빨리 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바꾸는 게 좋을까요? 히터 교체 시기를 감으로 잡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감들은 틀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공식도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운전 환경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히터인데도 이 히터는 하루에 10시간만 돌리는 공장은 2년 이상 거뜬히 갑니다. 그런데 이 히터는 24시간 풀로 돌리는 공장이라면 1년도 못 가겠죠. 거기다 습까지 많아지면 반년도 못 버팁니다. 히터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는 꿈도 못 꾸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야근을 하니까 당연히 빨리 늙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환경계수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같은 제품이라도 얼마나 오래 돌리느냐 혹은 얼마나 뜨겁게 돌리느냐 얼마나 습한 곳에서 돌리느냐 이 3가지가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같은 히터인데 어떤 건 5년, 어떤 건 1년도 못 가냐고요? 바로 이 운전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 법을 말씀드려야죠. 지금부터 핵심 이야기 들어갑니다. 귀 여셔야 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 아는 비밀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장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연 저항 기준 유지. 출하 시 최소 20메가옴 이상이며 500메가옴까지는 일반적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5메가옴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바로 교체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컨트롤 판넬의 온도 균일 제어입니다. SCR의 PID 제어는 히터 출력을 상황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오프 방식, 마그네틱 방식은 0이 아니면 100으로 출력을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방식 히터가 계속 과부하를 받고 전기도 더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쓰는 에어컨 온오프는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죠. 시끄럽게 또 커졌다 꺼졌다 부하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은 PID처럼 부드럽게 조절해서 전기를 덜 먹게 하고 부하를 적게 먹습니다. 세 번째는 습기 제거 예열입니다. 장기간 계속 미사용 시에는 100도 이하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예열 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 수분을 날려 절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죠. 네 번째, 출력 80% 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격 100%로 돌리면은 피로의 누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설계 시에 100kg 용량이 만약에 필요한다면 한 120에서 130kg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용량을 더 크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여유 부하로 운전하는 게 수명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동차도 풀 악셀로 몰면 엔진이 빨리 나가듯이 히터도 항상 풀 출력으로 돌리면 오래 가지 못하겠죠. 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히터 수명은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온도, 습도, 전류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는 것 이젠 잘 아시겠죠? 히터 수명은 이제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성 테크노히타는 모든 히터가 출하하기 전에는 절연 저항, 내전압, 저항값까지 100% 검사합니다. 히터의 품질은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히터 교체를 단순히 소모품 관리로 볼지 아니면 설비, 기술 관리로 볼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히터는 계속 뜨겁게만 만드는 금속 멍이 아닙니다. 그건 산업의 심장이고 그 수명은 기술로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공장을 데우는 남자 공대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공장 그리고 히터의 수명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